한국 전투함 내일건 무기 개발 완료. 미국 해군과 비교해도 세계 1위. 국산 내일건 함포, 금단의 무기를 결국. 한국이 개발에 성공. 일본이 독도 건들면 큰 충격. 미국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내일건 기술은 여전히 실전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한국은 이를 단기간 내 완성하면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산 내일건은 기존의 화약 추진포보다 5배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며 초당 2km 이상의 속도로 탄환을 발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함포 대비 사거리가 3대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탄환이 목표물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내일건 기술을 실용화한 것은 금단의 무기를 손에 넣은 것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내일건은 탄약이 필요 없으며 전력만으로 연속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 지속력이 대폭 향상된다. 또한 탄환 속도가 마하 7대10에 달해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한국 해군이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한국의 내일건 탑재 전투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강력한 경고가 될 전망이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린다면 한국의 내일건이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순식간에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번 내일건 개발 성공은 한국 방산업계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내일건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실전 배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를 완성하면서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과 이지스함에 내일건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대형 항공모함 건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내일건 개발을 통해 해상 전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조차 실전 배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내일건을 한국이 독자 개발하면서 앞으로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의 내일건 탑재 전투함이 언제 실전 배치될지,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존재, 바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KDDEX는 8,000톤급의 최첨단 구축함이에요. 미니 이지스함이라고도 불리는 KDDEX는 기존의 이지스함보다 작지만 강력한 화력과 첨단 기술로 무장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랍니다. 최근 KDDEX 사업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DDEX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두 기업의 경쟁 구도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KDDEX 개발. 왜 중요할까요? KDDEX는 단순한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를 넘어 대한민국 해군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첫째, 해군 전력 증강, 노후화된 구축함을 대체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해군의 전투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어요. 둘째, 방위 산업 발전, KDDEX 개발을 통해 첨단 함정 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답니다.
셋째, 국방 자립. KDDX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만큼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KDDX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KDDX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텔스 기능,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생존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마치 영화 속 투명 망토처럼 말이죠. 첨단 무장, 강력한 함포, 미사일, 어뢰 등으로 무장하여 적의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답니다. 통합 마스트,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였어요. 마치 스마트폰처럼 여러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전기 추진 시스템, 소음을 줄여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을 낮추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었답니다. KDDX vs 이지스함. 무엇이 다를까요? KDDX는 이지스함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HD현대중공업 vs 하나오션. KDDX 수주 전쟁. 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은 첨단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흔들림 없는 조선업 강자. 2025년을 향하여 두 기업 모두 KDDX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하나오션, 당시 대우조선해양,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 2025년 턴어라운드 가능할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KDDX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어떤 기업이 KDDX 사업을 수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DDX는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밝혀줄 핵심 전력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중 어떤 기업이 KDDX 개발을 주도하게 될지, 또 KTX가 대한민국 바다를 어떻게 지켜낼지 지켜봐 주세요. 데스크 칼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는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적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 문제다. 군사 전문가로 잘 알려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말 그대로 원자력, 핵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한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 등 6개국만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 중이다. 다만 미국이 어커스,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회원국인 호주에도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호주가 7번째 국가로 올라설 예정이다. 우리 군은 현재 디젤과 전기, 축전기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장보고급 209급 1200톤 9척 보유. 손원 1급 214급 1800톤 9척. 도산 안창호급 3600톤 3척. 이 그 주인공들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과 중국군이 보유한 핵잠수함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안보를 위해서라도 향후 핵추진 잠수함이 보유가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북한 잠수함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와 타격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 역시 불안한 행보를 보인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명분으로 내세워대만 복속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조기 공급에 나선 것도 중국의 대만 복속 이후 태평양 진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12일 현지 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1만 5천 TEU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최초 공개했다. 해당 컨테이너선은 소형 모듈원전 기술을 적용했으며 미국 성급인 에비스로부터 기본 인증도 획득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오는 2030년까지 해상, 원자력 사업 모델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사실상 쇠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업계도 한국조선해양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쇠말 추진 컨테이너선에 사용된 동력장치를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다. 특히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 군의 수건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우리 군 역시 과거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선 적이 있다. 지난 2003년 6월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362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계획에는 프랑스의 핵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2020년 이전에 실전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362사업은 1년 만에 종료됐다. 사업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한미원 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최대 20%까지 우라늄 농축이 가능해졌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형원자로 역시 한국조선해양이 쇠말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에 나서면서 향후 자체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미국의 쇠말 개발업체인 테라파워와 손을 잡고 원자로 개발에 나선 상태다. 잠수함 건조 기술은 이미 수출에 나설 정도로 완성된 상태다. 여기에 동력원이 될 SMR만 확보된다면 한국형 핵잠수함은 사실상 건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한국조선해양의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발에 조선업계는 물론 방산업계와 군 전문가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한국조선해양의 도전이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본다. 3. KDX 전투체계 엘비스 착공. 삼척에서 해군 미래를 설계. 왜 삼척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삼척은 해양 연구와 군사기술 개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삼척해양연구센터는 이미 국내 해양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엘비스 착공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군사 테스트 장소를 넘어 지역 경제와 방위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LBS는 KDX 전투체계를 육상에서 미리 시험하고 검증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신차를 구매하기 전 철저히 시승을 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실제 함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전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로써 해군은 더욱 안정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LBS건설은 삼척 지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공 후에는 연구와 유지보수 인력의 수요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삼척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설은 지역 대학과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와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KD렉스 전투체계는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기술로 이번 엘비스 착공은 그 미래를 더욱 견고히 합니다. 특히 LBS는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 개발 시설인 캐스데스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투체계 기술 수출과 국제적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LBS 착공은 단순히 시설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출발점입니다.